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제 강의가 어린이 성장이죠. 그래서 어린이 면역 성장, 길이 성장. 저는 오늘 이 강의가 제 스토리랑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키가 클 수 있는지, 혹시 여기에 내 아이가 남자애는 고등학교 2학년 위다, 다 키웠다. 그럼 딸이 한 중학교 2학년 위다. 다 키웠다. 나머지 한 5명 빼고요. 다 제 이야기를 오늘 너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 여기 애들이, 여자아이들은 지금 5명 정도, 남자 아까 한 3분 손 들었고요. 여자분은 한 2-3명 들었어요. 나머지 분들은 제 강의가 오늘 다 해당이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다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큰아이는 중학교 1학년을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둘째는 7살. 7년 터울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이 아이 위주로 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제 제가 풀어갈게요. 저는 오늘 너무 애기 엄마들 다 너무 많이 오셨잖아요. 저는 정말로 자녀 교육에 애 너무 잘 키우고 싶은 엄마였어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부터 위인전을 사다가 하루에 1시간 반씩 책을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우주거든요. 우주야 하면서 이수신이 이랬단다. 나폴레옹이 이랬단다 하고 책을 너무 많이 읽어주고 그랬었어요. 너무 아이 잘 키우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애가 태어나자마자 그도 모르고 아무것도 누워있는 아이를 위해서 책을 이렇게 기역자로 사요. 책꽂이를 사서 이렇게 전시를 해요. 그리고 누워있는 아이에게 계속 책을 읽어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앉을 때가 되면 내 무릎 위에 앉혀요. 앉혀가지고 이제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애벌레의 꿈. 저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듣다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막 못 앉아 있잖아요. 그럼 애가 막 돌아다녀. 그런데도 저는 책을 끝까지 읽었어요. 우리 우주는 놀면서도 듣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리고 차를 타잖아요. 애벌레의 꿈. 우리 아빠랑 책이 있어요, 보면. 그거 다 외워가지고요. 차에 타면요. 저는 계속 책을 읽어요. 이렇게. 그 정도로 너무너무 애를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 의지와는 다르게 얘가 너무 아픈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이틀 만에 병원에 가니까 천식이고, 시간이 지나니까 모욕을 시키고 나면 여기에 빨간 부분이었는데 번지는 거예요. 아토피가 너무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지금 얘가 지금 14살이잖아요. 그 14년 전에는 아토피가 굉장했거든요. 그래서 막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사를 가고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네, 제가 이렇게 제 주위에 암에 하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애를 어떻게 이렇게 공부에 대한 열정은 굉장히 강했으나 이렇게 자연 친화적이고 이렇게 영양학적으로 너무너무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오로지 의사 선생님한테 올인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서 어떤 약을 주시냐면은 이렇게 연고로 주신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막 분홍색 같잖아요. 핑크빛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 그 저는 그 의사 선생님이 만든 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신뢰가 돼요. 그 통에서 오는 신뢰. 그래서 열심히 발랐는데 정말 그 통을 버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서랍상에 보면 꽉 그 통이 얼마나 제가 많이 발랐습니까? 이게 진짜 정말 이렇게 신비약인 것처럼 그 의사 선생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아토피를 치료하려고 했지만 걔는 아토피가 낫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스테로이드 젤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주는 목숨 걸고 단 하루라도 오늘 우리 애가 어디 가서 약을 못 먹이면 얘가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약을 잘 챙겨 먹었어요. 항생제를. 그러다 보니까 얘가 장염을 하잖아요. 그럼 장염을 하면은 병원에 가면 치사제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응가가 나와야 되는데 못 녹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독소가 어디로 가냐면 머리로 가고 귀로 가요. 그러면 얘가 그 독이 어디로 가냐면 열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40도가 넘어가면 눈이 뒤집어져요. 그리고 중이염을 해요. 그 독이 어디로, 귀에 염증이 생기고 물이 나오는 거죠. 저 그거 몰랐어요. 근데 지금 암해하면서 우리 우주가 왜 그렇게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바르고 항생제를 많이 먹어서 걔가 장염에 걸렸고 그거로 인해서 걔가 그렇게 고열을 하고 중이염을 하고 폐렴을 한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달에 거의 3주를 거의 병원 신세를 지었고 일주일 건강 대책을 읽어준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수많은 우리 집에 있는 그 책들을 보면서 제가 못하겠더라고. 이렇게 0세에서 3세 한글 떼기, 수학 떼기가 있어요. 엄마들이 읽는 책. 이 아이들을 3세 때까지 한글을 떼고 수학을 빨리빨리 가르치면 영재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려고 했거든요. 얘가 너무 아프니까 일단 저의 에너지가 이 아이에게 학습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너무 아프니까 제가 아무리 이 아이를 이렇게 교육적으로 잘 시키고 싶으나 안 되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아토피가 심한 아이들 알죠? 비염 있는 애들 잠 못 자요. 그래서 같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항상 피골이 상집해 있고 이러는데 어떻게 에브레이 꿈이 오겠습니까? 한 달에 한 일주일 에브레이 꿈 하다가 지치는 거죠, 저도. 그래서 너무 이렇게 건강하게만 살아달라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만나는 산후조리원에서 만난 엄마가 제가 너무 그 엄마를 만나서 울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저한테 전해준 게 뭐냐면 아메이 비타민 그리고 또 우리 우주가 뭐가 있었냐면 밑에 속눈썹이 이렇게 까만색 눈동자가 다 이렇게 키스가 가가지고 실명 수준에 왔을 때 18개월 때 이렇게 동아대학교 병원에서 이렇게 마취를 해갖고 수술을 하기 전에 얘가 잘 넘어졌어. 그리고 눈을 많이 비볐기 때문에 눈병을 달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엄마가 뭘 전해줬냐면 GH 로션이 아토피 피부에 좋고 멍이 든 곳에 좋대요. 그래서 저는 믿었어요. 믿어가지고 비타민이랑 GH 로션이랑 이게 눈병이 너무 잘 그리니까 핸드숍 주문을 이렇게 해라 하더라고요. 그분 아메 하지 않아서 자기 형님이 아메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거를 샀죠. 그리고 이제 비타민을 먹이고 또 그 엄마가 믿는 하나님까지 믿었어요. 정말 내 인력대로 되지 않는 정말 제 심정 아시겠죠? 이 진화론의 이 사상에 확 박혀있는 내가 창조론을 믿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아이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댈 데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엄마가 준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장류에 이사 온 거예요. 장류에 이사 와서 옆집에 놀러 가니까 비처럼 은혜처럼 우리 스폰서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분. 근데 그분한테 아메 비타민이 떨어졌는데 이제 그분이 아메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처음 이렇게 비타민 시키면서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외로웠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분을 의지해 보려고. 또 의지가 되는 분위기에 풍채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의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제 뭘 전달했냐면 제가 이제 아메이 하고 싶지는 않다 그랬어요. 저는 또 다른 게 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우주가 파티마 병원에 입원하고 동학교 병원에 수술하고 이제 이런 걸 보시다가 저희가 어느 미팅장에 데리고 가냐면 이제 건강 미팅이라는 곳에 데리고 갔어요. 저는 그 강의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우주 이제 살았다라는 느낌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어떤 남자분이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PPT로 자기가 전 후를 지금 어차피 후는 깨끗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온 얼굴에 물집이 너무 많이 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 사회생활을 안 해본 사람,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도 살라고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자연치료법을 공부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유기농을 찾다 보니까 그게 뉴트라이트였는데 그 뉴트라이트를 만나서 농장을 보고 그분이 이 식품을 먹고 완전 치료가 된 거예요. 그 강의 들으니까 믿어지지 않죠. 저는 그때 할렐루야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우주 아토피가 진짜 우리 서랍에는 그게 핑크빛, 오렌지빛 이 스토레이지의 그 연고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도 다 해봤대. 나하고 너무 스토리가 비슷한 거예요. 다 해봤는데 안 나았는데 이 유기농을 먹고 자기가 치료되어서 깨끗해진 거예요. 너무 감동이죠. 저한테 너무 그게 감동이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딱 문 열자마자 스폰서님 나 저거 하고 싶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때 제가 견적이 120만 원 났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강요한 게 뭐냐면 3번을 하라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 혈액은 3, 4개월 만에 바뀌고 우리가 이렇게 재생 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포가 재생되고 이렇게 주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3번을 하면 무조건 치료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었어요. 왜냐면 항상 안약을 매일같이 넣었어요. 걔 눈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딱 잡아가 공가가지고 막 항생제 안약을 세월 걸고 했기 때문에 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도 믿었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그거를 3번 딱 다 하고 난 다음에 걔가 한 달 딱 제가 잡아서 먹고 난 다음에는 걔가 엄마 제가 먹을게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걔가 정말로 그거를 먹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아토피가 완전 치료되었고요. 단 한 번도 폐렴, 저 배구균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데 다 했어요. 예방접종 싹 다 했어요. 배구균, 폐렴, 장염, 중이염 단 한 번도 안 아팠어요. 저는 겨울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아가씨 때. 그때는 불신자였기 때문에 소주를 한 잔 탁 먹고 나면 가슴이 확 이렇게 따뜻해지면서 그 겨울에 입김이 확 나오면서 너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겨울이란 정말 이런 거야. 이게 겨울에 이렇게 소주 한 잔이 너무 좋았던 사람인데 애를 놓고 나면 겨울이 오면 너무너무 공포감이 밀려와요. 겨울이 오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우리 애 또 매일 아프겠구나, 매일 감기하겠구나, 매일 병원에 가겠구나, 매일 항생제 먹여야 되겠구나 너무 싫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애가 안 아픈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그때 이미 공부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참고로 우리 애는 초등학교 2학년 때 한글을 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저한테 콜했어요. 상담 요청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돈을 원하는 줄 알고. 근데 저는 돈이, 그런데 데일리스 들고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건강하게만 자라서, 공부 필요 없구나. 공부도 건강해야 할 수 있는 거구나. 건강 다음에 공부지. 건강 다음에 엘리트지. 무슨. 그래서 정말 저 공부 안 시켰어요. 진짜 얘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것만 기도했고. 그랬는데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얘는. 그래서 저는 아미 열심히 했죠. 우리 우주의 그 모습을 보고 비타민 주문이 좀 들어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얘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갔는데 반에서 키가 2번째로 작은 거예요. 그리고 마른 보듬이 정말 꽃이 피었어요. 얼굴에 마른 보듬이. 그래서 좀 부끄럽더라고. 왜냐 아메 하는데 애가 막 마른 보듬에 꽃이 피어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너무 키 작은 거예요. 나는 정말 이 키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아토피 안 하고 비염 없고 천식 없고 이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가 건강할 거라고 생각은 키가 클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마른 보듬은 없애주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물론 이제 어린이 면역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이렇게 비타민 이런 유산균 정도를 먹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어린이 면역을 시작하기로 했었어요. 그 시작하고 그리고 제가 또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을 이렇게 아침에 저는 우리 우주 밥을 먹이지 않고 메이크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침마다 밥을 줄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우주야, 너는 이제 이게 단백질을 먹어야 된단다. 엄마가 메이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우주에게 매일 아침마다 단 한 번도 밥 준 적이 없어요. 지금도 안 줘요. 그 대신 단백질을 이렇게 먹였어요. 한 달에 3통씩 먹더라고, 얘가. 아침 엄마 배가 고팠으면. 단백질 3통씩. 그래가지고, 단백질 3통씩 먹는데 얘가 키가 어떻게 크냐면, 근데 얘가 이제 학교에 이렇게 운동회 같은데 한 번씩 가면, 달리기 너무 못해. 공부 못하지, 달리기 못하지, 뭐 잘하는 게 없는데, 그냥 마냥 우리 우주는 잘 될 거라는 그런 막연한, 이렇게 믿음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이제 3학년 때부터 키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4학년 때 15cm가 자라면서, 얘가 달리기를 전교에서 1등을 하면서 5학년 때 김해시에서 1등, 1, 2등을 하면서 얘가 키가 이제 160 반에서 2번째로 큰 아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걔가 이제 꿈이 갑자기 운동선수로 생기면서 누군가의 추천을 해서 애가 너무 멋있으니까 야구의 추천을 받아서 지금은 이제 야구의 길을 가서 이제 야구를 하게 돼요. 중학교 이제 야구 학교로 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너무 이제 자식 자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우주 학교에서 뭐가 날라온지 알아요? 특기생으로 공부도 못했는데도 특기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야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저번 주에 얘가 지금 거제도에 동계훈련을 갔는데 어떤 애 한 명이 그 애가 작년에 그 애는 15cm가 컸어요.
그래서 얘는 176이야. 굉장히 크죠. 야구하는 애들은 굉장히 커요. 지금 163이에요. 큰 편인데 이제 얘에 비하면 안 크죠. 근데 우리 우주는 4학년 때 키가 15cm 자랐고 얘는 6학년 때 15cm가 자랐는데 얘는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거의 야구 선수인데 항상 물리치료 받고 침 맞고 항상 부상을 자주 당해요. 근데 우리 우주는 4학년 때 15cm가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달리기를 성장통이란 게 없어요. 아프지가 않아.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아팠다니까. 15cm 달릴 때 전국에서 달리기 1등을 했다니까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차이라. 클 수 있어. 물론 걔가 그 부모들이 굉장히 키가 크기 때문에 약간 유전적 요인이 있는데 근데 같이 15cm가 자라도 얘는 너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키가 176이고 굉장히 덩치가 좋아요. 근데 우리 우주는 163인데 굉장히 날씬해요. 그런데도 홈런은 우리 우주가 쳐요. 그리고 공을 던질 때 리틀에서 신기록 120을 속도를 내는 애가 우리 우주예요. 그게 달라요. 이게 너무 이렇게 힘이 이게 단백질 이렇게 근력이 작아.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로 제가 오늘 강조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독소 이야기하고요. 영양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성장 이야기할 거예요. 영양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걔는 그렇게 15cm 자라면서 영양 밸런스를 못 맞췄기 때문에 매일 아픈 거예요. 매일 치료받고 그래서 야구장에 늦게 오고 그렇게 해요. 얘가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이제 이 아이는 1년 가도 안 아픈 아이예요. 뉴트리 베이비였거든요. 제가 진짜 정말 잘한 것은 이 아메이 뉴트라이트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 인생도 바뀌고 제 인생도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 스토리는 여기고요. 제가 이제 풀어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경험 사례를 이야기할게요. 사실은 이제 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고민한다는 거는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근데 고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일단 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정말 뭉친 돈 들고 고민해요. 그래서 가서 뭘 먼저 하냐면 한의원 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성장판 찍으러 가요. 어떤 분은 성장판 찍으러 갔는데 혹시 성장판이 다쳤다 이러면 그 엄마가 좌절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성장판이 다쳐도 대체어학, 우리가 이렇게 자연치료법을 대체어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는 이 다쳤다는 의미를 다르게 봐요. 어떻게 보냐면 다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독소를 제거해야 돼요. 독소를 제거해주고 영양 밸런스를 쫙 맞춰주면 우리의 몸은 간성의 법칙에 의해서 키가 크는 방향으로 턴해요. 그래서 혹시 성장판이 다쳤다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독소 빼주고 영양 맞춰주고 밸런스 맞춰주면 면역 성장되고 난 뒤에 길이 성장이 돼요. 이제 제가 작년에 삼천포에서 요리 미팅을 했어요. 그게 이제 엄마 4분이 요리를 배우러 오셨어요. 그중 한 분이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성장판 찍으러 갈 거래요. 그래서 성장판 찍으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15만 원에서 20만 원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찍지 마시고 제가 권해주는 어린이 성장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그분이 저를 조금 이렇게 신뢰를 했는지 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였냐면 일단 ADHD였어요. ADHD라서 삼천포에 이렇게 센터에 ADHD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였고 너무 산만하고 너무 행동량이 많아서 너무 말랐고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판 찍어봤자 별 수 없잖아요. 어쩔 건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저를 이제 계속 그래도 저 시키는 데 했는데 걔가 이거를 딱 3번 하고 난 뒤에 ADHD가 치료되었어요. 진짜로.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해 줄 텐데요. 그래서 걔는 이제 ADHD 치료받으러 안 가요. 그리고 굉장히 키가 많이 자랐어요. 그리고 걔가 아토피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가 전화가 왔었어요. 저는 그 엄마가 3번을 5개월, 애가 3학년이었기 때문에 그 3번 하는데 5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제 제가 요리 미팅이 끝나고 이제 별로 그렇게 연락을 안 하던 사이였는데 5개월이 지나고 나서 딱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아이 아토피 다 치유되고 ADHD 이제 학원 ADHD 센터에 안 가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 키 너무 많이 컸어요. 라고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엄마가 이렇게 홈플러스에 가면, 아이고, 야, 이 아가 왜 이렇게 아토피가 이렇게 깨끗이 나왔노? 물어본대. 그래서, 있잖아요. 암에 약 먹고 나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아요. 너무 괜찮은 거죠. 그래서 굳이 성장판 있잖아요. 이게 다쳐도 키가 크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독소를 빼주고 영양을 넣어주면. 그래서 차라리 그 돈 모아가지고 이거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별난 키 처방전이라는 이런 책에 보면은 아주 이게 왜 그러냐는 게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토피성 피부염은 몸의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표현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아토피성 피부염은 표현일 뿐 병은 아닙니다. 병이 아니고 표현이죠. 그리고 실제 병은 망가진 시스템을 의미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부가 당신의 몸은 이렇게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거는 병인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표현일 뿐인 거예요. 피부가 그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게 그런 표현이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가 누구일 거예요? 인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는 바로 몸 안에 있어요. 바로 몸 안에 또 다른 시스템, 복구 시스템이 가장 뛰어난 의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구 시스템 가동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면 그 의사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병이라고 여겨졌던 수많은 표현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기꺼이 우리를 치료하려고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의사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양을 넣어주면요. 독소를 빼주고 영양을 넣어주면 우리 몸은 자가 치료를 해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성장판을 찍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판을 또 안 찍고 또 뭘 하냐면요. 엄마들이 한의원에 가가지고 한의원은 1년에 1,000만 원 해요. 한 달에 80만 원 해요. 그 보통 하면 쑥뜸 떨고요. 운동하고 또 한약 먹고 이렇게 하는데 1,000만 원이 걸려요. 그리고 또 뭘 하냐면요. 양약에서는 뭘 하냐면요. 치제 파일 K라는 곳에 키 크는 수술 6cm 함정이라는 그 저한테 파일을 보내줬잖아요. 20살 넘어간 젊은 청년들이 엄청나게 수백 명이요. 키 크는 수술을 해요. 제가 아시는 분이 우리 언니 같이 일하는 그분이 아이가 남자인데 어학 공부하러 의사 선생님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학교를 인도에 갔어요. 근데 인도에 갔는데 키가 굉장히 작아요. 이제 대학교를 인도에 간 거죠. 근데 그냥 그 친구가 160 얼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키높이 신발을 신고 다닌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운동하잖아요. 막 축구 차다가 넘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신발이 해바랑 이렇게 툭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막 인도 친구, 미국 친구, 막 이렇게 멕시코 친구들이 그걸 본 거예요. 막 이렇게 놀린 거죠. 쟤 이때까지 키높이 신발 신었구나. 그래서 상처받아가지고 중간에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수술했어요. 수술하는데 돈이 2, 3천만 원 들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짜. 제가 봤거든요. 그분도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무릎 여기 이렇게 종아리가 길어 보이면 키가 훨씬 더 커 보이거든요. 여기 부분을 잘라요. 잘라서 심을 넣어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동그란 걸로 이렇게 끼워요. 그리고 나서 붙여요. 그래서 조금씩 이거를 늘려요. 이게 철을 늘리면서 뼈를 늘리게 해요. 근데 이 치제 파일 K에 보면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까치발이 되고.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대사가 뭐냐면 자기는 장애인이 되고 싶어도 키가 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수술을 하는 청년들이 1년에 수십만 명, 수백여 명이 수술을 한대요. 근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오늘 5명 정도 빼고는요. 너무 행운인 거죠. 아멘, 그렇게 돈 안 들어요. 근데 진짜 지금 아이들은 이렇게 자기가 20살 되면 자기가 키 작은 거에 대한 굉장히 컴플렉스를 더 많이 느끼고 더 취업이 힘들고 더 사회생활 인간관계가 안 되고 더 부끄럽고 저도 부끄러워요. 이렇게 키가 작아가지고. 저에게 5cm를 키 클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2천만 원 충분히 지금도 저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 애들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지.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너무너무 이 시기에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적인 거죠. 그 애한테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그래서 다 키는 때가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키우고 싶어도 여자아이 중3 되면 키 크기 힘들어요. 남자 고3 되면 키 크기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린 지금 키 키울 수 있잖아. 제 하자는 대로 하면. 그렇고요. 또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제 어릴 때 홍삼을 많이 먹었어요. 홍삼이 나쁜 게 아니라 이제 홍삼을 먹으면 입맛이 땡겨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제 살이 뿌룩뿌룩 찌고 해요. 그래서 좋죠. 근데 이제 홍삼은 너무 많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막 다 뽑아다가 써가지고 이제 홍삼이 없다 보니까 이제 아이 키 커 이런 음료수에 100ml다 홍삼이 0.2 들어있는 거예요.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 물잔 있잖아요. 이 물잔에 홍삼을 아이 키 크에 넣은 거예요. 진짜 그게 0.2 들어가야 있는 게 딱 맞아요. 그래가지고 소비자들이 고발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운동선수들은 토핑 테스트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안 먹어요. 근데 우리 뉴트리라이트는 절대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축구 선수들이 다 먹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엄마들이 그렇게 이게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려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엄마들이 한의원에 가서 1,000만 원 정도 쓰고 양약에서 다리 수술을 하고 그리고 홍삼도 먹고 또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어린이 면역 성장, 기리 성장을 해보니까요. 딱 뭐가 좋냐면요. 체질병이 먼저 나와요. 체질병이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설사, 변비, 비염, 아토피, 알레르기가 있는데요.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체질적으로 생기는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제 변비예요, 애들이. 변비가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아나콘다를 보고 오셨나요? 정말 아나콘다를 본다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 장이 너무너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 니 똥 굵다 그게 칭찬인 거예요. 욕 아닙니다. 니 똥 굵다 그래. 그래서 똥이 이렇게 아나콘다처럼 굵고 이렇게 황금 색깔이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제가 아는 아이는 한 달에 한 번 간장하러 가는 아이가 있어요. 사진을 찍어보면 뱃속에 똥이 너무 많이 차여 있는데 이 애가 똥을 못 누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얘가 간장하러 가요. 여러분도 간장 해보셨나요? 진짜 기분 별로거든요. 근데 걔가는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고 이런 애는요 성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까칠하고 예민하고 공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엄마도 많이 힘들고 근데 이제 이런 이 엄마가 이렇게 전혀 유산균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유산균은 한번 이렇게 정말 제가 진심으로 그분이 진짜 정말 그 아이가 내 아이 같아가지고 진심으로 유산균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 그애 스스로 똥을 누는 거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생리적으로. 지금 웃고 계시는데 그 엄마는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간장하러 안 가도 되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 아이. 그리고 신뢰가 오잖아. 유산균에 대한 신뢰가 오면 면역하면 돼요. 그래서 그게 매일매일 지금 아나콘다 같은 똥을 눕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 엄마가 안 돼보셔서 지금 이렇게 방관하는 포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엄마를 만나보시면요 같이 울어줘야 돼요. 같이 손잡고 울어줘야 돼요. 그 아이가 내 아이처럼 생각이 되어야 끝까지 이 엄마가 유산균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는 이 엄마한테 유산균을 먹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웃으시네 앞에. 그리고 이게 또 뭐가 있냐면 변비가 있고요. 비염 너무 제가 이때까지 제가 만나본 비염 아이들 공부 1, 2등 한 아이들 못 봤어요. 여러분 혹시 내 아이가 비염인데 학교 반에서 공부 한 5등 한다 있으십니까? 절대 never. 그 아이는 비염 가진 애는 충독증 있는 애는 절대 공부 못해요. 공부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콧물이 나가지고 진짜로 너무 괴롭거든요. 이렇게 우리 스폰서님 옛날에 이렇게 같이 이제 부산에 제품 고유를 갔는데 우리 스폰서님 너무 비염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제가 뭘 느꼈냐면 정말 비염은 옆에 있는 사람까지 공부 못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차를 타고 가도 우리 스폰서님
이 소리에 막 이렇게 정말 이치치 막 이러 하시는데 옆에 있는 내가 이 정도인데 본인은 얼마나 힘들까. 너 완전 좋아졌잖아요. 완전 지금 이제 그걸 안 해요. 비염 있는 아이들 그 옆에 친구는 너무 안 됐어요. 같이 공부 못해요. 진짜예요. 제가 그걸 느껴봤거든요. 제품 교육이 눈에 귀에 안 들어와. 너무 옆에서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그게 있잖아요. 막 제가 애가씨 가지고 공부가 안 되더라고. 저녁도 있잖아,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 키우고 싶죠, 우리 아이. 좀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잖아. 진짜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잡지 않나요? 그래서 학원을 많이 돌리지 않습니까? 공부 잘해서 뭐 반에서 1, 2등 안 하면 다 똑같아요. 3등이나 30번까지 그 애들은 거의 이렇게 엄마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그 아는 그냥 그런 삶을 살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데 우리는 무슨 거잖아. 이런 거 이렇게 비타민 하나 안 먹이고 공부시키잖아. 단백질 하나 안 먹이고 공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한테 그거 진짜 너무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건강이 먼저예요. 건강 다음에, 그 나중에 체력 싸움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할 때는 체력 좋은 애가 잠 2-3시간 자고 공부 열심히 하고 서울대 가는 거죠. 똑똑해도 체력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죠. 진짜 돈은 이게 여러분들 오늘 제가 끝까지 제 강의 잘 들어보시고 진짜 지혜로운 엄마가 되길 바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비염 환자들은 공부하기 전교에 반에서 5등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고요. 또 체질병이 뭐가 있냐면 이제 아토피. 우리 아토피 환자 너무 많잖아요. 제가 우리 우주 아토피 나와봤잖아요. 우리 그룹에 우리 수정 리더님이 계세요. 김수정 리더님께서 저한테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아토피 아이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 치료할 수 있나요? 라고 저한테 이제 카카오톡이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수정 언니, 리더님 어떻게 이렇게 아토피 아이를 놔두고 왜 이 아이를 치료를 못 해주고 있냐고. 언니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아이 100% 치료된다, 언니. 진짜 이 아이 언니 꼭 치료시켜달라고. 이제 그렇게 보냈는데, 이제 자신감을, 수정이님이 자신감을 갖고 이제 그분한테 갔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상대방을. 내 의사와는 다르게, 이렇게, 나는 막 이렇게, 버텨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수정이님이. 그래, 이분이, 아토피 너무 심한데, 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다른 데서 이렇게 몇 개 먹어봤는데 치료가 안 돼가지고, 이게 내가 이렇게 한 240만 원이에요, 세 분 하면. 이거를 하니까 조금 많이 힘들어 하더라, 부담스러워 하더라. 그래서 제가 전화에다가 언니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니가 이미 240만이라는 금액의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절대 아토피 들어가지도 못하고 치유도 안 되고 얘는 못 낫는다. 이사님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고. 이거를 240만원치 얘가 아토피를 이거를 먹은 4개만 먹어내면 얘는 100% 낫는데 정말 100% 치유되는데 이사님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얘가 못 들어가고 있다. 근데 전화 밖으로 그게 이제 전달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요, 그분이 하기로 한 거예요. 내 전화 그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수정님은 그렇게 저에게 인정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정말 깨끗이 나왔잖아. 그래서 그 엄마가 다시 한 번 더 240만원치 다시 끊었어요. 이제 겨울이 되고 건조하니까 이제 또 이렇게 조금 음식을 잘못 먹고 하면 또 올라오고 하니까 다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만 성장시키면요 이거는 100%예요. 걔가 먹은 얘기만 먹어낸다면,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면 정말 안 나올 이유가 없어요. 면역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면역 성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키가 크기 때문에 정말 아토피는 제가 이때까지 앞으로 제가 계속 경험담을 이야기하겠지만 단 한 명도 저에게 이 면역 성장, 길이 성장이 들어가고 나서 저에게 전화가 오거나 저를 만나서 안 됐어요. 우리 애 면역이 안 나왔고 우리 애가 키가 안 컸어요 말하는 사람은 저한테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100%는 아니지만 그 엄마들이 만족할 만큼 효과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먹어만 낸다면 이거는 100%예요. 그 마음에 내 안에 그게 확신이 있어야만 그분은 그 아이를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는 진짜 나아요. 그래서 아토피가 그렇고요. 또 우리 천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좋아져요. 그래서 이런 체질병이 낫는 거죠. 이 영양이 독소를 제거하고 영양 밸런스가 딱 맞으면 내 몸에 갖고 있는 체질병이 싹 나면서 길이 성장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ADHD 애가 좋아진 이유가 뭐냐면 미네랄이에요.
이게 요새는 이 어떤 학술 논문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아동기 식습관이 미네랄 부족, 중금속 함량과 주의력 결핍, 강의 행동 장애가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학술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에 사실 여러분들 냉동실에 지금 뭐 있어요? 만두. 오늘 많이 웃으신 돈가스, 핫도그, 그렇지. 또 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정말 우리 아미를 킨 요리를 하고 있는 저희지만 돈가스를 이렇게 막 이렇게 고기를 저밀고 계란을 입혀서 밀가루를 묻혀가지고 빵가루에 꾹꾹꾹꾹 눌러가지고 튀겨주진 않잖아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루에 무의식적으로 먹는 식품 첨가물이 80여 가지예요. 그게 다 중금속이고 다 미네랄 결핍인 거예요. 그래서 ADHD 애들이 이걸 영양 밸런스가 맞으니까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안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수정 리더님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민찬인데 얘는 키는 커요. 근데 얘가 굉장히 중학교 2학년 알잖아요. 북한에서도 무서워서 못 노는 굉장히 까칠한 아이였어요, 진짜. 근데 키는 큰데 영양 밸런스가 안 맞았고 이게 이 리더님이 우리 아이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잘 먹어요. 통닭 잘 먹어요.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 너무 좋아하고 80여 가지 이렇게 독극물을 먹고 있었던 거죠. 키는 잘 크지만 근데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분은 이걸 하고 나서 완전 착해졌잖아. 진짜 완전 북한이 쳐들어올까봐 겁나요. 정말로 본인이 이모가 엄마가 주위의 사람이 민찬이 완전 착해졌다. 사춘기 끝났어. 이거 하니까요. 이게 영양 밸런스가 맞아지면요. 애들은요. 온순해요. 여러분 집에 지금 온순하지 않은 아이들 아침에 고함 지르고 때리고 혼내고 오셨잖아요. 영양을 맞춰서 온순해지기를 바랍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착해요. 진짜 착해요, 애들. 우리 이렇게 이거 들어간 애들 다 착해요. 안 착하면 못 먹어.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순종하는 애들이 또 잘 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고요. 이제 제가 이거 성장기에 이거 몸을 제대로 만들어주면요. 걔가 자산인 거예요. 여러분들 뭐 자산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아멘 사업 하잖아. 자산이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키가 크면요. 대단해요. 그 자신감. 있잖아요. 여자들 키 있잖아요. 170까지 키워보세요. 남자들 있잖아요. 정말 따라온다니까? 남자애들 180 넘어보세요. 공부 말라고 할 거예요. 공부 왜 해? 180이고, 뭐, 170인데. 일단 면접에서 이제 우선순위예요, 그분은.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인생의 길이 열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키가 170인 남자인보다 180인 남자, 185인 남자가 훨씬 멋있잖아. 그게 그 아이의 자산인 거죠. 혹시 공부에 별로 지금 이렇게 희망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정말 키 크기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진짜 그 아이가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자신감이 생겨요. 공부 1등, 1, 2등 밑으로는 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정말 아이에게 좀 대단한 우리 아직까지 자산 수입 없으니까 애한테 자산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고 제가 이거 성장은요 무슨 원리냐면 자연의 원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식물들 보면요, 식물의 성장을 보면 이렇게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뜨거운 태양에 그리고 비옥한 땅에 식물들 너무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깨끗한 물, 좋은 공기 그리고 영양 밸런스를 딱 맞춰주면요 애들은 너무너무 잘 자라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자랄 수밖에 없는 이런 이론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상화 속에 독극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그냥 편의점에 가서 흔히 먹는 생수통 물 있잖아요. 그 유통기한이 2년인 거 알죠? 그 물이. 근데 오늘 이 물, 내일 혹시 이 물 제가 좀 남겨 놓을게요. 내일 혹시 오셔가지고 제가 먹던 거 혹시 먹으실 분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 매일 생수통물 그게 유통기한 2년짜리 먹잖아요. 그리고 애들 사발면 먹잖아요. 그리고 애들 아이스크림 초콜릿 너무 좋아하잖아요.
오늘 냉동실에 혹시 만두하고 돈가스 해주고 햄 양파에 넣어서 살짝 볶아주려고 하신 분 오늘 내 메뉴 가르쳐주는 거 아니야? 혹시 오늘 그러려고 하신 분 없어요? 그리고 또 디저트로 핫도그까지 케첩 쫙 발라가지고 오늘 그리고 마지막 오늘 또 가가 또 생일이면 통닭에 피자에 오늘 콜라에 해주시 오늘 혹시 그럴 생각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너무 애들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런 독극물에 우리는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제거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 독소가 이게 얘는 또 독소의 특징이 뭐냐면 쌓여요. 차곡차곡 꾹꾹 쌓여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 안 없어져요. 체지방으로. 그래서 첫 번째 이제는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 너무 똑똑하거든요. 나왔는데 보니까 첫 번째로 뭐가 위험하냐면 체지방이 위험해요. 애들 혈액순환 잘 안 되고 그렇거든요. 성도수증 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독극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날 밤에 엄청 먹었어. 피자하고 핫도그하고 햄버거하고 엄청 먹었어요. 콜라하고. 근데 성장 호르몬이 보니까 얘들이 너무 생명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것도 없애주기 위해서 먼저 체지방을 없애고 독극물을 막 분해하다 보니까 얘가 넉다운 된 거예요. 그래서 키로 못 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독소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키가 어떻게 안 크냐면 이 면역 성장이 들어가 보면 날씬한 빼빼한 아들은 첫 번째 살이 쪄요. 그리고 통통한 아이들은 일단 이렇게 키로 가고요. 이게 뚱뚱하고 통통한 아이들은 일단 살이 빠지고 마른 애는 살이 쪄요. 그리고 제일 먼저 똥이 제일 좋아져요. 변이 제일 좋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땅땅한 아이 있죠. 통통한 거 말고 요새 아이들이 거의 다 땅땅하게 커요. 독극물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애들이 보통 땅땅하게 자라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정말 독소가 많은 거예요. 걔들 먹는 거 보면요. 굉장히 초콜릿 좋아하고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단 거 좋아하고 정말 인스턴트 식품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땅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없애줘야 되죠. 그리고 또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성소수증이 빨리 온다는 거죠. 이 독극물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전모머리가 잡히고 이런 애들이 어떤 게 안 좋냐면 성소수증이 일단 성장판이 빨리 다쳐가지고 키가 크지 않을 확률이 높고 또 여자아이들은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부끄러워하거나 소극적인 성격, 사춘기 우울증 이런 게 빨리 오고요. 그리고 이제 성인병, 성인 비만까지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먹는 독소를 제거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해보니까 다른 한의학이나 다른 곳에는 단백질과 칼슘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단백질, 칼슘이 키 성장에는 굉장히 우리는 제가 나중에 레시피를 가르쳐 주겠지만 제대로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키가 크기 위해서는 잠을 10시에서 밤 2시에는 꼭 자줘야 돼요. 영양을 넣어주고 숙면을 취해야 돼요. 그리고 운동은 오전 10시에서 2시 사이에 할 때 굉장히 성장판이 자극되어서 키가 많이 커요. 근데 우리 아이들 공부하자는 그 시간은 근데 방학 동안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운동을 시켜주면은 걔들이 굉장히 많이 커요. 그렇게 이렇게 환경적인까지 제거해주고 하면 걔는 100% 키가 크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엄마들은 그 집에 엄마 아빠가 키가 커서 걔는 그냥 큰데 우리는 엄마 아빠가 너무 작아가지고 아무리 영양 밸런스를 넣어줘도 안 큰다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우리 집은요, 제가 키가 엄청 작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 우리 언니는 165고 우리 막내 오빠는 키가 183이고 그 위에 오빠는 10년 넘게 차이 나는데 키가 175예요.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을 봤을 때는 제가 우리 집에 너무 키가 작은 거예요. 우리 오빠는 굉장히 크고 우리 언니도 165면은 작은 키가 아니거든요. 제가 안 먹었어요. 입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많이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키가 작은 거지. 물론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잘 먹어주면 나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5명 정도 제가 관리하고 있는 애들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 제 강의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우리 아이들은 너무 많이 독극물에 놓여 있어요. 하루에 80여 가지 우리가 무의식 중에 모르게 먹기 때문에 이 독소를 제거해주고 영양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보통 아이들 보면, 우리 아이들 너무 잘 먹어야 해요. 그 아이들 딱 잘 먹으면 뭘 잘 먹냐면, 밥하고 고기 잘 먹어요. 그런 애는 거의 과일 야채를 안 먹어요. 얼마만큼 과일 야채를 안 먹냐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요즘 아이들 하루에 치킨을 먹는 아이가 44%고요. 탄산음료를 마시는 애가 53%, 과자나 초콜릿을 먹는 아이가 56%, 라면 컵라면을 먹는 애가 68%, 하루에 2번 과일을 먹는 아이가 14%예요. 안 먹어요, 애들이. 야채 과일을 안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영양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는 굉장히 밥을 잘 먹는다 그래. 햄버거 잘 먹지 그래. 라면 잘 먹잖아. 치킨 잘 먹잖아. 그럼 굉장히 그거는 정크푸드예요. 칼로리만 높은, 영양소가 없는. 그래서 아무리 그걸 많이 먹어도 그 아이는 땅땅하게 자랄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갖고 있는 체질병 절대 못 낳고. 그래서 영양 밸런스를 넣어주고 나면 체질병을 갖고 있는 면역 성장이 되고 나면 기리 성장이 분명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요즘 아이들은 또 무엇 때문에 고민하냐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아이는 별로 없고요. 이제 여자아이들은 키가 작고 못생겨서 스트레스 받고 남자아이는 키가 작고 땅땅해서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키 5cm 차이에 우리가 이제 연예인을 보면 이렇게 김우빈, 강동원, 박혜진 있는 애들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빈, 이병헌, 지성은 좀 작잖아요. 멋있다기보다는 이제 연기파라고 이제 우리가 칭찬을 해주는 거죠. 굳이 칭찬을 해주자면. 그래서 느낌 완전 다른 거죠. 같은 5cm, 6cm 차이인데도.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이제 제가, 어떤 아이는 한 5학년, 6학년만 돼도 그 아이가 굉장히 키가 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엄마보다는 직접 이렇게 상담을 해주면 그 아이는 이걸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엄마가 이게 비싸다 생각을 하니까. 그 아이가 5cm, 6cm, 10cm가 자라서 이게 성장 깊게 들어가면요. 5cm가 자란 애들이 10cm가 자라요. 10cm가 자랄 아이는 15cm가 자라고. 근데 그렇게 15cm, 20cm가 자라도 성장통 하나도 없이 영양 밸런스가 딱 맞아지니까 걔가 밤에 성장통을 겪지 않으면서 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해주면 되고요.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아이는 중학교 이제 3학년 그리고 이 애는 비염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당연히 공부를 못해요. 그리고 키가 165예요. 중3인데 굉장히 작은 거죠. 근데 이 엄마가 이제 애가 너무 비염이 심하니까 공부해라 소리 못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비염도 났고 좀 키도 좀 컸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얘가 아침에 일어나면 재채기를 수도 30번, 50번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잘 못 나와요. 이게 비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엄마한테 이제 제가 이거를 권했죠. 그래서 그 엄마는 얘가 그냥 비염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걸 했는데, 2번째 들어갔었을 때 이미 비염이 났었어요. 진짜 100%. 완전히. 그래서, 키는 지금 2cm 자랐어요. 어제 내가 물어보니까. 이제 얘가 면역 성장이 되었기 때문에, 중3이면 남자들, 요새는 남자아이들 중3 때까지 안 키우면 안 돼요. 그래야 하체가 예뻐지거든요.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한 초등학교 6학년 아니면 중2까지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엄마는, 지금은 제가 독소가 빠지고 얘가 비염이 완벽하게 나왔기 때문에 2cm 굉장히 많이 자란 거래요. 1년에 1cm가 안 자란 아이거든요. 근데 2cm가 자란 거는 너무너무 그것만 너무 만족해요. 완전. 그리고 우리 상현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키가 커요. 키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이제 이 엄마는 애가 비염이 심해요. 근데 비염이 심해서 이제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이 코에 약간 이렇게 비염일 수밖에 없는 코의 구조래요. 코가 뼈가 이렇게 비염일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렇게 어린이 성장 면역에 이렇게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래도 안 하고요. 면역 주사 맞으러 갔어요. 근데 이제 이 엄마가 의사 선생님한테 면역 주사 50만 원 하거든요. 면역 주사 맞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이 면역 주사를 맞으면 우리 아이 비염이 나을까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막 이렇게 질문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자신이 없는 이 엄마가 너무 불신을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니 면역 주사 지금 안 맞아도 되니까 어머님이 이게 대한 믿음이 생기면 오세요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면역 주사 맞지 마세요 하고 그냥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바로 나오자마자 저한테 카카오톡이 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의사 선생님이 면역 주사 맞지 말아요.
그래서 저 이거 할게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겠다 했는데 너무 비염이 심해서 약국에 약을 달고 사는 아이. 그리고 이제 애가 굉장히 까칠하기 때문에 이걸 못 먹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 아예 안 먹어요. 완전 잘 먹어요. 그리고 비염, 저는 정말 사실 이 아이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면 코가 그렇다는데 코가 비염일 수밖에 없다는 아이를 제가 어떻게 이걸 낳을 수 있을까? 제가 굉장히 이게 조금 의심스럽더라고. 근데 너무 좋아졌어요, 진짜. 약 안 먹죠. 하나 요 코 밑이 이렇게 흘렀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무 잘 안 되고. 그랬는데 너무 좋아졌어요. 또 하고 싶대요. 그리고 키가 더 많이 컸어요. 진짜 쭉쭉쭉쭉 크는 거예요. 성장기 때 이게 들어가면 쭉쭉 커요, 진짜.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명지 씨는 애가 3살짜리하고 6살짜리 둘이를 했어요. 어떤 아이였냐면, 이 엄마는 같이 요리 미팅에 오신 엄마인데, 애가 매일 병원에 입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내가 요리 미팅을 하고, 이렇게 그 엄마가 그날 요리 미팅을 못 온 거예요. 애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다고. 그 다음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명지 씨 왜 저번 주에는 안 오셨어요? 하니까 갑자기 그 엄마가 우는 거예요. 진짜로. 선생님, 저는 3살짜리하고 6살짜리 아이를 키우는데, 제가 너무, 신랑 보기 너무 부끄러워요. 우리 신랑이 뭐라 하냐면, 너는 집에서 애만 키우면서 왜 그렇게 애를 못 키우냐. 매일같이 병원에 입원하고, 도대체 집에서 너가 뭐 하길래 이렇게 애를 자꾸 아프게 키우냐라고 이렇게 신랑이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저는 좋은 엄마가 아니에요. 라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명지 씨 그러면 어린이 면역 한번 해보자.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했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했는데 근데 이게 들어가고 3일 뒤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애가 지금 열이 39도인데 해열제를 먹일까요? 아니면 이 비타민을 더 먹일까요? 이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선생님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리 선생님. 그래가지고 요리 선생님인 거예요, 제가 또.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 저라면, 저는 안 먹이겠는데, 명지 씨는 너무 불안하니까, 밤에 어떻게 될까 불안하니까, 해열제 먹이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이 엄마가 전화를 끊고, 그날 밤 해열제를 안 먹이고, 이렇게 안 먹이고, 제 같으면, 그거를 2배, 3배로 유산균을 더 많이 넣고, 더 많이 제가 그걸 먹이겠다라고 하니까, 그 엄마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그날 밤, 내일 아침에 또 입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애가 열이 나니까. 근데 아침에 애가 땀을 뻘뻘 흘리고 난 다음에, 애가 뛰어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어떻게 해열제를 안 먹이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애가 열이 내릴 수 있을까 처음 발견한 거예요. 콜롬비아를. 그래가지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침 7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저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선생님, 우리 애가 세상에 해열제를 안 먹여도 열이 내렸어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그분한테 저는 너무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지 뭐. 우리는 당연하잖아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비타민을 넣어주면은 비타민이 자연 해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이 아이를 하고, 자기 6살짜리 아이는 항상 이렇게 먹는 거 작으니까 체력이 딸리니까 항상 다크스클이 심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도 하고 나서 다크스클이 없어졌어요. 그걸 하고 올 12월 달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이분은 겨울만 되면 이게 없으면 불안하대. 선생님, 제가 집에 비타민 이게 없으면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또 해주세요. 가지고 또 3번 했어요. 한번 맛을 본 사람은, 효과를 본 사람은 이걸 계속 먹이고 싶어요. 왜냐면 애가 너무 밝게 자라니까. 아파 보세요. 계속 징징대고 까칠하고 밥 잘 안 먹고 입맛 없기 때문에 그게 악순환인 거죠. 근데 이것만 풀어주면 진짜 그 아이는 너무너무 밝고 순수하고 맹랑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은혜로운 아이로 자랄 수 있는데 엄마가 은혜롭지 못해가지고 진짜 이거 이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누구냐면 우리 파트너 분의 소비자인데 물사마귀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동동에 물사마귀가 엄청 많은 애예요. 그래서 이제 면역이 들어간 거죠. 일주일 만입니까? 완전 치료됐잖아. 물사마귀가. 근데 그 애가 그전에는 어린이집에서 하는 장염이 돌면 장염 다 하고 뭐 있잖아. 수족구 하면 수족구 다 하고 이렇게 유행하는 그 어린이집에 유행하는 거는 싹 다 했어요. 한 번도 지세라
다 했어요. 근데 이게 들어가고 난 뒤에는 단 한 번도 10명 중에 7명이 뭐 장염 돌고 수족구 돌고 할 때 다 했는데 걔는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완전 아빠가 감동받아가지고 정수기 들어가고 아빠가 그거 해라고. 왜 그거 안 하냐고. 또 해라고. 근데 아빠가 완전 매니아가 되는 거죠. 너무 괜찮아요. 무사막이도 치료돼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이 아이 병원비가 1년에 계산을 해보니까 3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거의 그런 애들 병원에 사는 아이예요. 근데 이 면역 들어가고 난 다음에 1년에 3만 원 나왔어. 병원에 안 가요. 진짜.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 보면 마가라는 애가 있어. 마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지는 못 봤어. 부활한 거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못 믿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못 좀 보여달라. 옆구리 창살 찍힌 거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이렇게 만져보고 믿는 자 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100%거든요. 먹어내기만 먹어내면. 그런데 우리 아이가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체질병을 갖고 있고 우리 아이가 좀 더 키가 이게 우리 표준지에 보면요. 여러분들 아이가 지금 19세까지 우리나라에는 173이 지금 우리 평균 표준치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이 표준치대로 우리 아이 너무 잘 자라고 있어. 그래봤자 173입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는 그래서 161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잘 크는 아이들은 잠깐 플러스 7cm에서 10cm 자라야 걔가 183 정도 돼야 되죠. 좀 남자 멋있어지려면. 좀 옷도 좀 이렇게 코트를 입어도 좀 멋있고 하려면 도깨비 얼마나 코트가 그렇게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아이들은 정말 170인 것을 원하고요. 남자는 186을 원해요. 그래서 너무 포준지에 혹시 우리 애는 계속 포준치기 때문에 괜찮아. 노. 진짜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레시피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해보니까 몸무게 우리가 보통 보면 병원에 약을 지으러 가면 몸무게를 물어보잖아요. 몸무게에 따라 이게 약간 처방이 달라요. 그래서 몸무게가 제가 20에서 25kg 기준하고 이제 25kg 위인 애들 기준을 하고 이제 여자아이 25kg는 이게 조금 이렇게 좀 틀린데요. 좀 잘 먹는 애들 같은 20kg라도 좀 잘 먹는 애들은 이 25kg 레시피를 하면 되고요. 이제 25kg라도 좀 잘 못 먹고 입이 짧고 좀 까칠한 이런 여자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요 레시피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일단 3번을 해야 돼요. 왜 3번을 하냐면 첫 번째 했을 때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엄마가 내가 한다고 한 번 하고 내가 두 번째 할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첫 번째는 아무 변화가 없어. 독소 뺀다고.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한 번 했는데도 효과가 없으니까 절대 안 해요. 진짜.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오늘 파트너분들이나 이렇게 주위에 누가 혹시 생각나는 명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권해주고 싶잖아요. 절대 3번 아니면은 결제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제 경험이에요. 첫 번째는 효과 잘 없어요. 왜냐하면 독소 뺀다고. 그래서 왜 3번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1회 했을 땐 독소 빼고 두 번째는 영양 밸런스가 맞아지면서 세 번째는 맹령 아토피 있는 애들은 그게 치료되고 그게 치료가 되면은 키로 가기 때문에 3번을 해야 돼요. 근데 키는 1년을 봐야 돼요. 보통 우리 키 성장은 1년을 보고 가가 1년에 키가 5cm가 자랐다 10cm가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안 크다가 뒤에 확 클 수 있어요. 그래서 6개월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키는 1년을 보시고 그 아이가 1년에 몇 cm가 자랐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3번을 하는데 여기는 단백질이 1회 때 2통이 들어가요. 프로틴이 들어가야 돼요. 꼭 일반 프로틴이 꼭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단백질 2통이 들어가고 누트리키즈가 1통, 파이토시가 1통, 그리고 이스터비 소자 1통 작은 거, 아세로라 C 1통 작은 거, 칼맥 1통 작은 거, 그리고 캔치 뭐 오렌지나 체리나 레몬이나 그 애가 좋아하는 거 이제 1통, 그리고 유산균은 얘들이 이제 뭐 이렇게 3살, 4살짜리는 아침에 2개, 저녁에 2개, 한 5살 넘어가면 아침에 3개, 저녁에 3개 해야 되기 때문에 유산균은 5통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딱 맞아요. 이거를 3번 해야 돼요. 하면 150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더 큰 애들은
25kg 넘어가면 무조건 단백질 3통. 근데 이제 좀 중학생인데 좀 바짝 키우고 싶으면 단백질 4통도 괜찮습니다. 단백질 3통, 그리고 키즈가 2통이 들어가요. 파이토C가 2통이 들어가요.